그리고 혹시 올해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?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혼인신고를 만약에 하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부 각각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. 안녕하세요, 길이분들. 자, 크리스마스 쉬시는데 이렇게 또 공부를 가져와서 죄송합니다. 오늘 내용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길이. 자, 첫 번째입니다. 어제 미국은 상승 마감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도 괜찮게 출발할 수 있겠는데요. S&P 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죠. 이틀 전에 공개된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4%가 넘었죠. 그 영향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시장에서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그렇다고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뜨거운 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. 조기 폐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휴장도 앞두고 거래대금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 눈치 보기였다,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입니다. 과연 내일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저는 상방에 한 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입니다. 팀코 나이키의 투자. 자, 요즘 나이키가 판매 부진이다 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그런데 갑자기 어제 상승 마감했고 그 이유가 바로 애플의 팀 쿡 CEO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잠결에 쓱 보고 뭐야 애플이랑 뭐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팀 쿡 CEO 혼자서 43억 원을 매수했다고 해요. 그런데 인연이 있었습니다. 과거 팀 쿡은 나이키 사회 이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고 기존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한 거라고 하네요. 자, 그래서 어제 나이키 4% 오르고 마감되었고요.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겠죠. 이재용 회장이 땡땡 주식 50억을 개인적으로 매수. 이거 당연히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였으면 상한가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다음입니다. 결국 크리스마스 종전은 없구만. 러우 전쟁이 끝나가나 했는데 여전히 시간이 좀 끌리는 모습입니다. 물론 긍정적인 소식은 조금씩 들려오고 있긴 한데요. 푸틴은 우크라 평화안을 비롯한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곧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. 자, 재건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증시가 혹시나 안 좋다면은 해지주로 부각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리고 해지주 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자면 정치 테마주도 있습니다. 최근에 급등하다가 요즘 좀 잠잠한 것 같은데 내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치 테마주의 시기가 잠시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. 혹시나 그러한 테마주를 좀 좋아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눌림목 매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. 다음입니다. 이 와중에 북한은 이상한 짓 또 시작.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. 김정은이 이 추운 날 또 참관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또 나온 소식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들이 만드는 핵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지들이 먼저 만들고 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러는지. 여튼 북한은 크리스마스도 바쁘다고 합니다. 다음입니다. 삼성전자 목표가는 계속 높아집니다.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인내심입니다. 인내심. 내년에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증권가에서는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. KB증권은 16만원으로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고 모건스탠리는 무려 17.5만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이 모든 건 실적에서 기반이 된다고 하고, 그런데 아까 보니까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이 130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100조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만약에 130조가 된다면은 주가가 목표가를 넘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. 어쨌든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20%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혹시나 반도체에 좀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이시라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인내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입니다. 내년 우리나라 금리는 인하가 있긴 하겠지만 한은이 2026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하네요. 물가 상승률, 주택 가격, 경제 성장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결정한다고 하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입니다. 자, 연말이니까 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기르분들 세금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유 뭐 나 이런 거 다 챙겼어.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쉬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환급에 대해서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장인 5명 중 1명은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세를 한다고 하는데요. 다들 뭐 13월에 월급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받아갈 때 돈을 내지 않으려면은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.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면은 이것저것 헷갈리고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13월의 월급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? 올 한 해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거기에서 이제 세율에 맞게 세금이 부과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을 벌었고 세율이 10%면은 1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.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가서 납부하고 있죠.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연말정산을 잘 했다면은 당신은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냈군요. 다시 돌려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며 그걸 바로 우리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말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까요? 총 급여액에서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면은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지는데요. 그러니까 뭐 1,000만 원에서 그 다음에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었다. 그러면 이제 남은 게 900만 원이죠. 그 900만 원에서 세율에 맞게 세금을 계산하고 그게 바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소득공제 여기 되게 중요하겠죠.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 왼쪽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사용금액 공제가 있습니다. 기르분들의 총 급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. 예를 들어 내가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. 거기서 25%면 1,000만 원이죠. 1,000만 원까지 쓰는 거는 뭐 딱히 공제를 해주는 건 없지만 그 다음 이제 그걸 초과해서 돈을 쓴다면은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,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을 사용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가 많아진다. 이렇게도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뭐 내가 4천 벌었는데 뭐 4천을 다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뭐 1,500만 원을 썼다, 2천만 원을 썼다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은데 그때 효율적으로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,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크다는 거 아마도 기름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현금과 체크카드는 30%고 신용카드는 15%이기 때문에 기름들이 올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유 너무 신용카드만 썼다 만약 그렇다면은 현금과 체크카드를 좀 쓰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겠죠. 그리고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. 대중교통 많이 타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전통시장은 뭐 다들 잘 안 가시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40%가 있고요. 문화생활비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생활의 수영장이랑 체력 단련장 이런 게 추가가 되었죠. 여기서도 추가 공제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24년 작년보다 5% 넘게 더 썼다면은 1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뭐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공제 금액도 좀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왕이면은 현금 체크카드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찾아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.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도 있습니다.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에 주는 납입액의 40%를 공제를 해줍니다.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무려 120만 원이나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부분도 당연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택 청약 많이들 하고 계시죠? 그리고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. 일단 첫 번째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 공제도 있습니다. 전세대출 상환액의 40%를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고 한도는 400만 원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혹시 올해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?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혼인신고를 만약에 하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부 각각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생애 1회라는 거 2번은 안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. 10만원까지 10만원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부금의 30% 내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월세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.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에 주는 월세액 1,000만원까지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7%, 그 외에는 15%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이것도 당연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.
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,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끼리 또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, 급여는 13.2%, 연금저축 600만원, IRP 900만원, 당연히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세액공제가 있죠. 만 8살 이상입니다. 이하가 아니에요. 이상 자녀 1명은 25만원, 2명은 55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있습니다. 만 34세 이하 청년, 최대 90%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, 한도는 200만원. 요 정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마스입니다. 기름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내일 또 증시가 좋길 바라며,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세금 공부 내용 저기리시 열심히 찾긴 했지만 혹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름분들이 해당되는 걸 확인하실 때는 꼭 한 번 더 더블 체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. 빠이요.